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팟빵에 새로운 댓글이 2개 달려 있는데요. 비보투어 송은이 투어 편에 부기투님께서 김숙투어 같이 가요. 물결 마반장 너무 맛있죠? 라고 써주셨는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같이 가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김숙 투어는 워낙에 좀 스팟이 많아가지고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부터 왠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투어 일정이라던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꼭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리볼리님의 댓글인데요. 희미님 만나서 술방하는 거 엄청 기대하고 설렜는데 취소하게 되어서 아쉬웠어요. 독감 유행 때문에 흑흑. 이제 컨디션 아주 좋아졌답니다. 겨울이 가기 전에 만나요. 라고 써주신 걸 보니까 부기님 가족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감기도 심하고 독감도 유행인데 컨디션이 좋아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술 마시면서 하는 방송은 조만간 다시 약속을 잡아봐요. 그리고 저 전기장판 새로 샀다고 했잖아요. 제가 누워가지고 잠결에 대충 고르다 보니까 그냥 전기장판으로 검색을 해서 그 나오는 거를 안에 상세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디자인, 그러니까 색상이랑 사이즈만 확인을 한 거지. 그 물품 제목에 딱 블랙 극세사 50에 140 요 정도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송 완료가 되어가지고 뜯어봤더니 이게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상품명을 보니까 전기 방석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3인용 전기 방석이라서 140cm였던 거예요. 1인용은 뭐 50cm, 2인용은 뭐 90cm, 100cm 뭐 요런 건데 3인용이라서 140cm. 사실 제가 주문을 해놓고도 그 순간 아주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장판이면 사실 뭐 키가 크건 작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큰 사이즈가 기본일 텐데 이게 140이라는 게 키 작은 사람용이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 이게 굉장히 신기한 사이즈다. 그래서 제가 잠결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제가 요즘에 어떤 거에 너무 함몰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대충 해서 그런 건지 그 결제를 하고 난 그 순간에는 그냥 잠깐 그 생각만 하고 지나간 거예요. 제가 원래 물건을 살 때 엄청 오래 생각하고 엄청 또 확인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없을 정도로 대충 올블랙 140cm만 본 거지. 그래서 처음에 포장지를 뜯고 이 방석이라고 써 있는 걸 봤을 때는 좀 당황했어. 당황했긴 했지만 뭐 저한테는 딱 알맞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당황스러운 지점이 있긴 했어요. 물론 그것도 저한테 큰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일단 제품을 받았으니까 작동이 잘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 코드를 꽂고 온도를 올리려고 온도 조절기를 봤는데 보통 전기장판이라고 하면 저온부터 1, 2, 3, 4, 5, 6, 7 고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와, 근데 이게 전기 방석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이 회사 제품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온도 조절기에 버튼이 딱 3개 있는 거예요. 꺼짐, 저온, 고온. 이렇게 딱 3가지로만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순간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저온이 온도가 너무 낮고 고온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게 전기장판으로서의 성능을 다할 수 있는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일단 저온으로 작동을 시켜놓고 저는 이제 쉬한조 편집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쯤 지나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만져보니까 열감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 온도로 잘 때 써도 춥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생기는 정도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요런 느낌? 그래도 어쨌든 일단 샀고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날 밤에 이제 실제로 저온으로 맞춰놓고 한번 자봤는데 제가 직접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엄청 따뜻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자다가 되게 후끈후끈하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고온 설정은 따로 안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고온으로 했다가는 정말
불타는 고구마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번 주 내내 고구마를 진짜 많이 먹었는데 트위터에 되게 많이 썼던 말이 아침에 고구마 먹고 나왔더니 방구 뿡뿡뿡. 제가 그나마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일하는 거라 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방구를 끼고 다니긴 했지만 와 진짜 고구마 방구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매년 겨울마다 고구마를 그렇게 먹는데 매년 그 고구마 방구 냄새를 맡으면서도 참 새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갑자기 고구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동생한테 받아왔던 전기장판이 동생이 자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한 또 4, 5년 정도 쓴 거 생각하면 진짜 대충 세어봐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약간의 미스가 있기는 했지만 이 3인용 전기방석 저한테는 전기장판인 이 3인용 전기방석이 그 정도로 좀 오래오래 쓸 수 있기만을 바라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고구마 얘기도 하긴 했지만 이게 식욕이 없다 보니까 또 이제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고 고구마를 진짜 많이 먹긴 먹었는데 그리고 약간 밥이 될 만한 거를 좀 적게 먹었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 제가 요즘에 식욕이 없고 뭐를 좀 잘 안 먹어가지고 제가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먹은 건 아닌데 그거 말고는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한 11월부터 계속 저 이제 살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11월, 12월 지금 한 달 넘게 한 2달 정도 계속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좀 사람들이 좀 생각 없이 뱉은 말에 대해서 제가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타고나기를 좀 마르고 약하게 태어났거든요.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좀 비교적 제가 제일 작고 말랐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콤플렉스라면 콤플렉스였는데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나 어떤 거는 잘 먹고 어떤 건 잘 안 먹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지없이 네가 그러니까 살이 안 찐다 라는 말을 되게 쉽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사실 속 안에서 되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가 했던 말처럼 나는 뭘 좀 잘 먹고 뭘 좀 잘 안 먹어 라고 했을 때 네가 그러니까 살이 찌지. 이 말이 진짜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참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웃고 지나가니까 쟤도 그냥 재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 자체가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제가 1g이라도 이 세상에서 줄어드는 게 너무 아쉽고 힘들거든요. 저는 키가 굉장히 작지만 제 키 정도의 몸무게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준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가야지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서 그런 말에 항상 조금 곤두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건강이 염려되어서 걱정하시는 거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다시 이제 제가 식욕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많이 먹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살이 안 찐다 라는 평가하는 말보다는 그냥 밥을 많이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마르는 게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알거든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만큼 맛있는 거를 많이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먹으면 살쪄요. 저도 먹으면 살찌는데 지금 식욕이 없을 뿐이야. 안 먹으면 살 빠지고. 자,
이번 주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화요일에는 동덕여대에서 진행된 비리재단의 명분 없는 공학전환 중단하라 긴급 기자회견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그날 조금 늦게 도착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메이저 방송국들도 취재하러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회나 기자회견 같은 걸 가면은 그냥 늘 하듯이 같이 이제 기자회견 참석하고, 저는 요즘에 외출을 좀 적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나가더라도 가능하면 제가 주도해서 뭐 식사나 카페를 가자는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이라서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귀가를 했고요. 지하철 타고 오는 도중에 관악에 딸에서 저녁 같이 먹자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수제비랑 보쌈까지 같이 먹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주문을 해놓고 밑반찬이 먼저 나왔는데 김치랑 석박지가 아주 달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 되게 잘 맞았고요. 수제비랑 보쌈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근데 보쌈은 좀 특이하게 보쌈 김치 대신에 콩나물 무침을 같이 주셨는데, 제가 콩나물 무침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이게 신기하게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 도중에 이제 식당 TV에 동덕여대 뉴스도 나와가지고 잠깐 뉴스에 집중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동덕여대에 봄이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아마도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 관악구 제로웨이스트 샵 1.5도씨에 김치 나눔을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1.5도씨 인스타그램에 공지가 된 거를 보자마자 제가 이제 마침 김치가 없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정말 빠르게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지를 보고 마음이 되게 좀 푸근했던 것은, 이 김치 나눔이 관악뿌리재단의 청년기금위원회에서 농협김치를 기부받아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였는데, 청년의 기준을 만 45세까지로 적어주셨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보통 뭐 나라에서, 관에서 청년이라고 할 때 만 34세에서 끊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미 만 34세 지나간 지 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넉넉하게 잡아도 만 39세 정도까지 거의 끊는데, 저는 이제 간당간당이죠. 근데 그 기준에 만 45세까지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또 김치를 나눠주는 거점 장소 3군데 중에 한 군데가 제가 좋아하는 1.5도씨인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다른 데거나 제가 모르는 곳이었으면 이렇게 쉽게 바로 신청을 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또 언제 한번 또 1.5도씨 가긴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너무 시기가 알맞게 이런 공지가 떠줘가지고, 그러면 1.5도씨 가는 김에 멸균팩 깨끗하게 씻어둔 것도 갖다 드려야겠다 해서 챙겼죠. 그래서 간만에 이제 1.5도씨에 가가지고 대표님과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보다 먼저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아시아 지역학을 하시는 어머니 박사님과도 인사를 하고 안면을 트게 되었답니다. 예, 물론 새로 뽑은 제 명함도 드리고 어머니 박사님의 명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도씨 한쪽에 저희가 받을 김치가 이게 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공받은 김치가 남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마감이 잘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대표님께 했어요. 사실 왜 제가 걱정을 했냐 하면, 처음에 공지를 올리셨을 때는 신청자가 되게 적었대요. 근데 저한테 혹시 홍보를 좀 해줄 수 있냐고 대표님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서울 위주의 단톡 3군데에다가 링크를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신청자가 갑자기 싹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이게 다 정성 들여가지고 만든 김치인데 남아서 뭔가 잘못되면 아깝잖아요. 같이 먹어야지. 그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박사님하고 셋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김치 신청을 못 해가지고 아쉬운 사람도 있다라고 했더니 박사님이 또 이제 성당에서 김장해 놓은 김치가 집에 20kg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나눠드릴 수 있어요 라고 흔쾌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사는 곳에서 박사님 댁까지 거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 요거로 갈까 말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언니도 김치가 있으면 잘 먹고 할 텐데, 그 신청 리스트 보니까 없지, 당연히. 김치 신청하는 거 자체를 몰랐을 거예요. 저도 1.5도씨 인스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안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박사님께 그렇다면 박사님 김치를 조금 나눠받을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고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일단 제 김치를 받으러 갔던 그 수요일에 박사님이 고구마 샐러드도 만들어 오셔가지고 저 그것도 얻어 먹었거든요.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 고구마 샐러드 안에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야 뭐 그냥 김치 얻으러 갔다가 잘 얻어 먹고 왔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더 얘기를 나누다가 박사님이 이제 일이 있어서 먼저 귀가를 하시고 저는 이제 1.5도씨에서 사장님이랑 또 오랜만이잖아. 시시콜콜한 수다를 또 잔뜩 떨다가 아, 유튜브에 팟캐스트 올려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아, 저 이제 집에 갈게요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관악의 딸에도 링크를 보내드렸었는데 저하고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관악의 딸 멤버분도 김치를 받아가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김치 나눠 먹으면 좋은데 또 아는 사람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날은 여러모로 굉장히 감사한 것들이 많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하고는 그 다음 날이었던 목요일에 2시 반 정도에 이제 뵙기로 약속을 하고 박사님 댁에 가가지고 이제 김치를 2통이나 얻어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농협김치를 이미 받은 게 있잖아요. 물론 제 집 근처에 사는 다른 친구한테 한 1, 2kg 정도 나눠주긴 했는데 그래도 한 4kg 정도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박사님 댁 김치 맛만 보려고 작은 김치통을 가져갔는데 박사님이 보시더니 거기는 반쪽밖에 안 들어간다 하시면서 박사님 댁 김치통을 꺼내가지고 잔뜩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kg짜리 김치를 꺼내셨는데 그거를 제가 한 번에 들고 오기가 조금 무리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김치통 2개에 나눠가지고 그래도 한 6, 7kg는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박사님 댁 위치가 그러니까 가벼운 맨몸이면 제가 충분히 잘 걸어 다닐 거리인데 혹시 김치가 너무 무거우면 지하철을 타고 돌아올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제가 장바구니로 쓰는 큰 가방에 알맞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무게 자체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손잡이가 있는 가방이다 보니까 들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 올 때 피크민 켜놓고 열심히 걸어갔다 왔습니다. 이제 박사님 댁에 가서는 김치부터 소분을 해놓고 그리고 박사님이 직접 갈아서 내려주신 커피를 마시면서 관악구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눴는데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괜찮은 이야기거리 같은 것도 좀 있어가지고 다음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한번 나와주십사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어머니 박사님이라고 실명을 거론을 한 것도 있는데 다음에 한번 모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학 박사님이신데 본인의 전공 이외에도 같이 나눠보면은 좋을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뭐 청년이라던가 아니면 사회복지라던가 아니면 정치라던가 좀 다양한 분야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김치를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아와서 일단은 저희 언니 집에 먼저 들렀다가 왔는데 제가 언니한테 김치 필요하냐 이제 아는 분이 김치 나눠준다고 하신다 라고 그 얘기를 하자마자 언니가 등갈비를 주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김치 놓고 가고 토요일에 등갈비찜 해놓을 테니까 먹으러 와라 하더라고요. 언니랑 밥 먹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었어. 이게 사실 또 작년 11월 말쯤에 언니랑 이제 의견 대립이 좀 있어가지고 쭉 좀 안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김치 얘기를 꺼내면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원래 이러는 것 같아요. 막 뭔가 되게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다퉜어. 근데 뭐 같이 밥 먹을래? 라고 하여튼 양쪽 중에 누구 한 명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냥 또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여튼 그날 그렇게 김치 배달 끝나고 제가 먹을 김치도 이제 다 소분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니까 농협 김치 2통에 박사님 김치 1통 해가지고 김치만 3통.
근데 아시겠지만 원룸 냉장고 굉장히 쪼만하잖아요. 냉장고에 김치만 가득. 근데 사실 저는 한국 사람 치고는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라면 먹을 때 말고는 생김치를 잘 안 먹거든요. 보통은 다 이제 불에 익혀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김치를 받아온 날이니까 열을 가하지 않은 생김치 상태로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녁으로 라면 끓여서 1.5도씨에서 받아온 농협김치랑 맛있게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 책방으로 향했습니다. 합주하려면 또 열심히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는 길에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인스타에서 인프로그레스 안젤라님이 기타 치는 영상을 올리셨길래 봤는데, 저희는 아직 안 배운 곡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랑 금수밴드랑 비슷하게 간다고 했는데 다른 곡을 배우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책방에 이제 밴드 멤버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합주 시작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금수밴드는 다른 노래 배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배울 곡이었던 것이었다. 인프로그레스 금수밴드가 수요일에 먼저 새로운 곡을 배웠고, 그리고 하루 다음 날인 목요일에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곡을 배우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다미안님의 자료실을 보니까 그게 악보가 딱 떠 있어가지고 그런 거였구나 이랬더니 다 같이 빵 터져가지고 좀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악보를 잘 못 보고 좀 연주다운 연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배울 때 남들보다 좀 늦게 트이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런 말을 하고 듣고 뭐 이러기도 했는데, 결국 제가 이제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갈 생각이에요. 일단은 기타를 배우는 것 자체도 저한테 되게 큰 도전이어가지고 조바심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와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다미안님이 손으로 짚어줘야 겨우겨우 따라가는 그 정도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와 합주하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느껴지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즐거웠지만 즐거운 거랑 어려운 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정말 단순히 즐기는 거에서 만족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한 거예요. 근데 뭐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이렇게 잘하게 된 건 아니지만, 이번 주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조금 가닥이 잡힌달까?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방식대로 천천히 납득이 되는 선에서 개인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빨리 지쳐가지고 예전처럼 또 금방 하다가 그만둬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치든 못 치든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타를 잡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북구땡님이 볼일을 보러 나오셨다가 어로드커피에 가신다길래 저도 냉큼 달려갔습니다. 사실 빨래 돌리고 나가느라 조금 늦게 나갔어요. 예, 어로드커피에 가면 항상 이제 저희를 반겨주시는 그 직원분, 아니지, 이제 점장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제가 어로드에 갔는데 북구땡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찾으니까 점장님이 앞에 자리를 딱 가리키면서 1행분 자리 여기에요 라고 알려주셔가지고 그 순간 너무 웃긴 거야 또. 우리가 왜 항상 세트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이제 그리고 보니까 이제 키링이 달려있는 게 북구땡님 가방이 맞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일주일 만에 어로드에 간 거지만 음료 신메뉴가 있어가지고 리스트를 봤더니 뱅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빤소공 언니랑 마지막으로 먹고 한참 못 먹었던 것 같은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또 냉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땡님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matcha 케이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을 때 저는 아직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그 점장님이 미리 세팅을 하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문한 음료랑 그 matcha 케이크랑 같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 matcha 케이크도 초코시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말차 크림이 올라가는데 이전에 먹었던 딸기 초코 케이크랑 또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크림 초코 케이크보다 matcha 초코 케이크가 저는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로드 커피에 파는 디저트가 다 맛있는데 마차로 계속 뭔가를 개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저 어로드에서 크리스마스 홀케이크를 주문해야지 하고 또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어로드 가기 직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화해가지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네이버 그 스토어 거기로 주문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주문을 하고 입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로드 가야지 하고 나가기 전에 확인을 했더니 예약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 픽업을 하러 가기로 했고요. 그 홀케이크 사실 저 혼자도 다 먹을 수 있기는 한데 이 맛있는 거는 나눠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25일 크리스마스에 약속 없는 저와 함께 놀아주실 분들과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다녀온 북구땡님하고 자리 정리해가지고 2층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아, 또 널브러져가지고 이제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2층으로 손님들이 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앉으시는 걸 보니까 옥상 달빛에 윤주 씨가 보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옥상 달빛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닮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북구땡님한테도 얘기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비보TV 영상에서 본 PD님이 같이 계시는 거를 보고 아 맞구나 싶었어요. 근데 뭔가 저희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좀 테이블이 가까웠다 보니까 뭐 요조님 이름도 들리고 옥상달빛 세진님 이름도 들리고 하길래 아 윤주님 맞구나. 그렇게 또 우리끼리 되게 조용히 속삭였는데 뭔가 저희가 계속 쳐다봐서 신경 쓰진 않으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기 직전에 마이크를 채우시는 거 보니까 뭔가 녹음이나 녹화를 하러 오신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송세호님은 보이지 않아가지고 참 땡땡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도 케이크가 맛있었기 때문에 뱅쇼와 함께 느긋하게 즐겼습니다.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눈 온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아 이번 주말도 그냥 집에 들어앉아 있어야지 했는데 제가 이제 김치를 받아옴에 따라서 언니가 김치 등갈비찜을 해준다 해가지고 언니 집에 갔다 왔고요. 토요일 당일에는 눈이 온다더니 비가 오더라. 나는 눈이고 비고 간에 일단 하늘에서 뭐가 내리면 녹아내리는 사람이라 가지고 참 저의 컨디션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언니랑 거의 1년 만에 보는 거라서 1년 넘게 만에 보는 거라서 그렇게 싫어하는 비를 뚫고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언니가 김치 등갈비찜이랑 계란찜을 해줬는데 역시 제가 계란찜 좋아하는 거는 언니가 제일 잘 알아줘요. 그래서 계란찜은 제가 혼자 다 먹었고 이제 저희 언니는 제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나 요즘에 식욕이 없어가지고 밥 먹는 양도 줄었고 위도 줄은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정말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많이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니랑 같이 먹으니까 제가 또 평소보다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한 2시간, 3시간씩 계속 먹고 있으니까 이제 등갈비찜은 좀 정리하고 다른 음식을 좀 시켜 먹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도 계속 등갈비찜을 먹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제 김치 등갈비찜을 다 먹고 이제 저녁 시켜도 돼 라고 하니까 이제 언니가 피자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피자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문해 너무 좋아 라고 했는데 저희가 주문을 하려고 했던 언니가 요즘에 꽂혀있는
그 피자집이 계속 준비 중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가지고 준비 중이라고 뜨는 건가 싶었는데 저녁 시간이 다 지나도록 계속 열리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배고프니까 다른 거 시켜 먹자 해가지고 연어회와 육회를 저녁으로 시켜 먹고 헤어졌습니다. 이것도 거의 제가 다 먹었어요. 언니는 거의 맛만 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또 1년 동안 안 만나는 사이에 뭐 이런저런 할 얘기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 싸웠냐는 듯이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는데요. 제가 언니한테 나 기타 배우기 시작했어 하고 되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언니가 별로 놀랍지도 않은 표정으로 뭐 관심 있으니까 언젠가는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언젠가를 결정하는데 나는 20년이 걸렸다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스페인 책방 밴드부랑 같이 이제 하이디라오 갔다 온 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언니가 나랑 하이디라오 같이 안 가줘서 나 다른 사람들이랑 갔다 왔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개구리 다리 찍은 영상을 보여줬는데 언니가 즐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즐겁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보여줬어. 그리고 요즘에 또 단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사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2월까지 단감이 나오고 있냐라고 하길래 글쎄 나는 11월부터 사 먹은 것 같긴 한데 라고 했더니 어머 저장해둔 건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만약에 이 저장되어 있는 단감이 끝나버리면 이제 단감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단감이 정말 시장에 안 나올 때까지 더 열심히 사 먹으려고 합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자! 그래서 언니 집에서 토요일 하루 종일 점심부터 저녁까지 계속 먹고 계속 떠들다가 이제 나도 이제 잠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집에 올 때는 비가 아니라 눈이 내리더라고요. 제가 언니 집 가까우니까 대충 코트를 입고 나갔는데 겁나 추웠어요. 근데 또 땅이 젖어가지고 눈이 쌓이진 않더라고요. 바닥에 딱 닿는 순간 녹아버려. 그래서 12월은 가능하면 약속은 안 잡겠다 라고 말해놓고 참 자잘하게 많이 나가 놀았네요. 근데 때마침 내가 심심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기장판이 생겨서 그런지 틈만 나면 뜨끈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사실 오늘도 아침부터 녹음을 하려고 책상 앞에 앉기는 앉았는데 한 1시간쯤 앉아있으면 너무 춥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또 이제 책상 앞에 잠깐 앉아있다가 밥 먹고 나면 또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음을 하려고 책상 앞에 앉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 늦은 오후에 녹음을 했는데 이게 좀 그래요.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이 무기력이 생각보다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다 지나가겠죠? 제가 이제 밥을 열심히 먹기 위해서 김치볶음밥을 하려고 재료를 다 꺼내놨는데 우선은 녹음 끝나자마자 밥부터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식욕과 기력이 비례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먹어야 기력이 나고 기력이 없으면 먹어야 됩니다. 제 주변에 11월부터는 김장한다는 소식을 들려준 지인들이 많았는데 우리 조각님들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최근에 이제 사연이 온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이메일로 사연이나 아니면은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스포티파이랑 유튜브에도 예전 방송도 올리고 있는데 그것들도 들으시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예전 방송, 요즘 방송 상관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